기상 장비까지 접근했다라고 하는 기록 내용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코로나 시기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망 분리, 폐쇄망 정책이 무력화됐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 또 기관들, 기업들이 보안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그동안에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비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일단 그게 제일 클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 보안업체는 약간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면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이제 보안 관련한 법제도 자체가 우리가 이제 보통 퍼지티브 규제, 그래서 어떤 걸 하라라고 법에서 규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선에서만 하는 경향이 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망분리로 하던 것이 이제 다 무력화됐으니까 조금은 이제 좀 창의적으로 미국처럼 또는 유럽처럼 보안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AI를 도입해야 되니까 2, 3년 내에 이제 단기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기업들이 그 단기간에 그 역량을 키우려면 인력도 많이 뽑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네, 롯데카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롯데카드 측에 질의를 좀 했었는데 이 CVC 등 일부 민감한 개인정보가 처음에는 모두 암호화됐다고 했다가 앞에서도 롯데카드 측에서 인정을 했습니다만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았거나 암호가 해제된 상태로 유출된 사실이 있었다. 이렇게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개인정보가 평문 상태로 24시간 이상 로그 서버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떤 심각한 우려가 제기됩니까? 보통 이제 로그 기록에는 주요 정보를 담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 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안 지킨 거죠. 그런데 재미난 건 SKT와 롯데카드가 그 면에서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SKT 경우에는 처음에 주민번호가 전부 다 암호화돼서 DB에 보관되고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임시 서버 2대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건 개발자들이 편의상 만들어 놓은 서버고 모든 암호화된 데이터는 일단 임시 서버에서 풀려서 일정 기간 저장이 돼 있었습니다. 해커는 이제 거기에 악성 코드를 심었던 거고요. 유출 여부는 로그가 부족해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돼 있는 곳에서는 암호화돼서 저장돼 있었으나 로그 서버에서 풀린 채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걸 이제 자산 파악 자체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게 안 돼서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펜토셀과 관련해서 2010년에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펜토셀에 대한 허용 규제 완화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당시에 이동통신사가 무선구 개설 신고 검사에 따른 행정비용과 망 구축에 따른 투자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효과까지도 홍보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규제 완화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때 규제 완화를 하면서 펜토셀에 대한 안전성 대책이 같이 나가야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도 안전성을 갖춘 것들을 허용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완화를 하는데 펜토셀에 대한 어떤 안전성 대책은 좀 미흡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오후 시간에 계속 계실 수 있나요, 교수님? 제가 2시 반에는 이석을 해야 됩니다. 질의하십시오. 7분. 다른 위원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건 국회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이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하는 말씀은 이 오프라인에 있는 이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 네,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질의응답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예, 앞서 의원님들께서 사실 좀 궁금한 것들을 많이 좀 여쭤보시고 또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AI 정책, 우리 지금 AI 3대 강국 목표지 않습니까? 근데 그 AI 정책을 추진하기 앞서서 우선은 이 국가적으로 진짜 이 정보 보안 상태가 어떠한지 전수조사가 너무나 절박하고 이것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상임위 차원에서 독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저도 그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선은 그 전수조사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운영되고 있는 모든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추가 악성 코드가 없는지 아니면 로그 같은 것도 전부 다 봐서 우리가 놓치는 적이 없는지를 보는 걸 얘기합니다. 일단은 온 나라 시스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것 외에 프랙에서 언급된 것들은 1차적으로 체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다른 곳으로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엔 그러면 우리가 이 총체적인 난국을 어떻게 대응해서 헤쳐나갈 것인가가 중요할 텐데, 지금 보면 뭐 저희 이제 뭐 과방위 내지는 과기부는 과기부대로, 또 다른 정부부처는 정부부처대로,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법규와 법령에 이 어떤 유기적인 사이버 보안 업무에 좀 서로 간의 정보 교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그간 작동되었는지 정말 의심스럽거든요. 근데 분명히 법규가 변경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 다시 상세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좀 작동이 안 된 문제가 심각하고,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저는 국가정보보호 TF라도 긴급하게 좀 구성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전반을 동시다발적으로 검사를 하려면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컨트롤 타워는 국가안보실입니다. 국가안보실 3차장실인 건 맞습니다만 거기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질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파견 나간 인력과 기타 등등이 연합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전체가 모여서 토론을 해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를 물으셔서 제가 한마디만 첨언을 하면, AI 정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지금 딱 하나 우리가 해외보다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게 클라우드입니다. 결국 AI는 클라우드에 넣게 돼 있는데, 외국에는 이 클라우드가 그러니까 민간용과 정부용으로 나뉘어지고, 정부용은 탑 시크릿용, 시크릿용, 일반용 이렇게 다시 나눠집니다. 그리고 AI를 어디 쓰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국방, 외교, 안보에서 쓰는 AI는 탑 시크릿용 클라우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용 AI는 일반 정부용 클라우드에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인증제도 자체가 민간용 하급 인증제도밖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체로 하여금 합당한 클라우드 기술을 개발해서 인증도 받게 해야 모두의 AI 정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또 저희가 계속 좀 연구해 나가야 될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과기부 차관님께서 지금 교수님 말씀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클라우드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 과기정통부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보안 인증 기준 자체를 상, 중, 하 이렇게 3등급 체제로 이렇게 바꿔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등급에 대해서는 글로벌 이제 사업자들도 인증을 지금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중등급, 상등급에 대한 것들은 이제 보안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서는 국가 보안 체계, N2SF라는 그런 체계를 통해서 지금 현재 망분리 상태에서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클라우드를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정원하고 과기정통부가 또 이 시범 사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마무리를 해서 이 클라우드 시대에도 보안을 갖춘 이 클라우드 활용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빨리 해 나가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저 7분 쓰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 플렉 보고서에 나타난 정부 부처 해킹 관련하여 지금 과기정통부는 뭘 할 수 있어요? 국정원에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 저희가 권한은 없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제 관련된 공공기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이 책임이 있는데요. 정부 기관에 대한 것들은 지금 국정원하고 행안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행안부가 지금 내부 서버 해킹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죄송하지만 상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선 급히 해야 될 게 각 부처